어마어마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무조건 김 코치는 신종기를 만들어내라. 그 정도로 문제였습니까, 당시에? 뭐하냐, 뭐하냐, 오늘은 뭐 했냐. 스토커 아니야, 이 정도면? 네.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 이 시간에는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다른 컨셉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태의 전설과 또 타이거즈의 전설, 기아의 전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평호 그리고 신종길 두 전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지금 야구 센터예요. 여기가 지금 신종길 전설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네,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야구 뭐 타이거즈에서 사랑받은 거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번에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너무 좀 자랑스럽기도 네. 하고 또 후배가 이렇게까지 또 준비해 놨구나 하는 네. 점 때문에 나중에 나 좀 어려울 때 좀 지도자로 좀 써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유소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일반인들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유소년 야구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와서 배팅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선수하는 선수들도 여기 트레이닝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트레이닝도 할 수도 있고, 예. 전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본 네. 것 중에서 가장 천장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원래 타격을 해서 그런지 타격 날아가는 건지 보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최신 시설로 네. 이렇게 꾸미기가 쉽지 않거든요. 야, 그동안에 돈 많이 모아놨나 봐. 그러니까요. 이 돈 많이 정도- 버셨어, 이 정도 투자해서 할 정도면은 꽤 들어갔을 텐데. 예, 돈이 많을. 요즘 뭐 하는 말로 뭐 영끌, 영끌. 네, 영끌로 하는 거죠. 뭐. 네.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오면 이제 신종길 선수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여기 날만 했습니다. 또 코칭도 네, 받아볼 수 있는 코칭도 할수 것이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우리 김평호 전설은 역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자이언츠 1군 외야 주력 코치로.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2018년도에까지 그 NC 다이노스 수코치를 하다가 네네. 또 김용훈 감독님이 갑자기 또 나오시는 바람에 저도 함께 이제 나와서 그 뒤로는 국가대표의 뭐 전력 분석 총괄 코치를 한 3년간 함께 하면서 올림픽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한 3년 만에 현장에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좀 네. 각오도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남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11월 달에 그 마무리 캠프를 참가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유니폼 입고 선수들하고 뛰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네. 자기가 해왔던 일을 다시 하면은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복해진다. 이거를 저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선수는 필드에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왜 이제 오늘 전설의 타이거즈 팬들이 보면 이 조합은 왜 이렇게 이번에 컨셉이 됐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먼저 제가 이제 팬들 여러분들에게 네. 타이거즈의 전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전설이라기보다는 타이거즈 시절에 뭐 큰 뭐 성적을 내거나 뭐 이렇게 주전으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뭐 후보 선수, 뭐 대수비 대주자 전문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뒤에는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되면서 그
그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뭐 주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선수 생활 경력은 사실 짧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좀 일찍 지도자가 되는 바람에 지도자로서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예. 저도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타이거즈에 와가지고 신종길 선수를 만나게 돼서 그때 어떤 그 맺어졌던 인연으로 네. 지금까지 아주 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치와 선수를 만났는데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나는 아빠라고 해도 돼요. 어떻게 빨리 됐으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게 되신 건가요? 이렇게 두 분은? 제가 뭐 기아로 이렇게 와서 야구하는 동안 뭐 제 선수 커리어 중 가장 좋은 선전을 냈을 때가 김병호 코치님 계셨을 때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예, 맞아요. 그때 그 성적이 어디 한편 갔다가 뭐 뭘 잘못 먹고 왔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맞나요? 네, 맞죠. 예. 그 전까지는 뭐 유니폼만 입었지 뭐 야구 선수로서 이렇게 이름 있는 선수거나 뭐 1군에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네. 코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었죠. 그때 어떤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선동열 감독님과 이순철 수석 코치 이제 레전드들이 타이거즈의 지도자들로 입성을 해가지고 저도 콜을 받고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만은 오자마자 선동열 감독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나한테 미션을 주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네. 무조건 김 코치는 신종기를 만들어내라. 그 정도로 문제였습니까 당시에? 근데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신종길 선수한테 물어보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네. 소질은 어마어마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잠재력은 네, 어마어마한데. 잠재력이 뭐 타격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수비 능력도 그렇고 이 삼박자를 갖춘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네.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네. 이 정신적으로 좀 산만하고 뭔가 집중력이 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맡아가지고 한번 이 선수를 길러내봐라. 네. 그런 미션을 사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듣고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제 선수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수들을 치료해주는 예. 뭐 닥터들은 아니면 트레이너들이든 그렇죠. 뭐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체력 훈련을 시키는 또 트레이닝 파트 이런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하고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죠. 꺼내서 들어봤더니 그 얘기가 딱 맞더라고요. 너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더 성실한 태도로 이렇게 좀 집중력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하길래 그때는 제가 좀 무섭게 나갔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무섭게 하는 접근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제가 좀 무섭게 첫 만남 때. 개인적으로 자꾸 너는 무조건 매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나하고 매일 1대1로 면담을 가져야 된다. 이야. 회의를 해야 된다. 매일. 예. 그리고 비시즌에도요? 예. 진짜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너 퇴근하기 갈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네가 행동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부터 우리가 바꾸자. 야구 기술보다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그걸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주고 뭐 시간은 좀 걸렸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이번 근데 방송 섭외 자체가 김표현 코치님이 자꾸 전화 오셔서 나가자고 하는데 본인한테. 나가면 또 옛날 얘기 할 건데 지금도 되게 무거운 발걸음 하고 나왔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 뭐
지나 보니 그래도 내가 이제 코치님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만나 뵀던 거는 그때 당시 제가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나 뭐 이런 자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코치님 진짜 말씀대로 네. 출근 때부터 출근도 제일 일찍 해라. 퇴근도 제일 늦게 해라. 야구장에서 모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뭐 그때 뭐 잘하는 선수 뭐 저 있을 때만 해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선수들도 충분한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좀 그랬어요. 왜 이러지? 언제까지 하나? 언제까지 하나? 근데 지나고 보고 나니 이 코치님이 나한테 하는 게 정말 진심이었고 나도 이 진심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때 또 많이 바뀌었죠. 자세부터 조금씩 조금씩 훈련 들어가기 전에 그 기간이 길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 마음을 다잡는 그 기간이요. 그렇죠. 마무리 훈련 우리가 거의 시즌 끝나면 그때 기아 타이거즈는 뭐 포스트 진출을 못했으니까 네. 마무리 훈련 갔을 때 그때는 뭐 한 달 반, 뭐 2달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달부터 시즌 들어가기 한 3월 달까지 한 뭐 5개월, 뭐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 계속 전화해서 뭐 하냐, 뭐 하냐, 오늘은 뭐 했냐. 스토커 아니야 이 정도면? 네. 연습했냐, 뭐 먹었냐 이 정도로 이야.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네,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은데 지나 보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코치님이 계셔서 내가 좀 더 바뀌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보니까 당시의 기록이 2012년도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1할 오픈 7리. 네. 그랬는데 오시고 나서 2013년도에 3할 1푼으로 뛰어요. 2배로 뛰어, 2배로 거의.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쭉 갑니다. 지금 신종규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가 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일단 제목이 좋은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집중력 있게 좀 다잡아 준 것 뿐입니다. 후배로서 봤을 때는 이제 과거 80년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혜태 왕조 시절에 같이 있었던 선수시고 또 그 선수에게 이제 코치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코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전설을 이렇게 초대하는 자리인데 코치님 전설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혜태 선수들은 다 전설이었죠. TV에 예. 나오는 유니폼 입고 검빨간 유니폼 입고 나온 선수들은 다 존경의 대상이었죠.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챔피언스 필드가 이렇게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무등 경기장, 무등 경기장. 그때 버스 내려서 네. 쭉 따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올라갔을 때 그 스포트라이트 보는 조명 있잖아요. 뭐 엄청 뭐 밝은 조명. 네. 그때 봤던 선수들은 다 그냥 다 저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내가 야구도 하고 싶었고 예. 그 유니폼 입었던 코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예. 그때는 잘하는 선수도 좋지만 그냥 혜태 타이거즈 유니폼 입었던 선수는 다 좋았었어요. 예. 가장 애정하는 선배님은 신종규 전설은?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네. 그냥 애정하는 선수 선배님 말고 좋아하는 네. 내 선수는 네. 이종범 선수를 좋아했죠. 이종범 선배님. 난 여기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지도자로는 이제 지도자로는? 기표형 코치. 예. 예. 하지만 그때 당시 뭐 이종범 선배님이 플레이 자체도 화려했고 그걸로서 또 야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예. 그 지고 있더라도 이종범 선배님이 한 타석 치는 거 보고 가더라도 끝까지 기다렸었고 저도 지금까지 진짜 어려서부터 야구를 해왔지만 네. 가장 야구를 잘했던 선수로 기억되는 선수가 이종범 선수예요. 네. 후배지만 위에 선배들도 밑에 후배들도 지금까지도 보면은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야구를 했다 하는 선수는 원탑으로 꼽으라면은 저는 타자 중에서는 이종범 선수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투수는 또 당연히 선동열이고. 선동열이고. 네. 네. 우리 김평호 전설이 86년도에 입단을 지금 네, 네, 하셨잖아요. 근데
김정수나 차동철, 이건열, 장채근 뭐 이런 선수들하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네. 다 동기 친구들은 네. 현역 시절에 성적들도 다 냈고 아주 화려한 또 스타 플레이어들이었어요. 사실 네. 그 중에 저만 지금 그 성적으로 치면 제일 처지는 선수죠. 아. 왜냐하면은 저보다 훨씬 야구를 잘했던 선수들이에요. 입단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1차 지명에 지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아. 그런데 이제 1차 지명을 받아가지고 네. 그 당시 제 대학교 동국 때. 군산이 네. 감독이셨던 김희식 감독님이 나보고 프로를 가래요. 그래서 아 감독님 지금 프로 못 갑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혜태 타이거즈에 김일권, 김준환, 김종모, 송일서 뭐 기라성 같은 그 외야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프로에 와가지고 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저는 못 뚫고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김희식 감독님은 네. 좀 멀리 내다보신 거죠. 아. 그만큼 이제 외국 야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선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세분화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발 빠르고 수비가 안정적으로 되니까 프로에 가도 얼마든지 네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저는 싫었죠. 그래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제 동기 한 사람이 네. 제가 프로를 지명을 받았으니까 프로를 가면은 네. 제 동기가 다른 누가- 실업팀에 취직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네. 같이 살자. 아. 같이 살자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제가 더 이상은 버티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프로를 오게 됐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밝히기가 좀 아, 그래요?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때 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때 또 학교 당시에 제가 이제 주장을 맡고 있어 놓으니까 책임감이 그 있었고. 책임감이 더 컸었죠. 또. 네. 아,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로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녹화할 때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이렇게까지 제가 야구를 하면서 오게 되리라고 사실 생각도 못 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선수를 일찍 마쳤지만 또 반면에 김희식 감독님이 1995년도에 오비베어스를 맡으셔가지고 네네. 맡자마자 첫 해 우승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뭐를 했었냐면은 혜태 타이거즈 스카우트 담당으로 서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스포츠사의 큰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보 투수였던 선동열 투수가 일본으로 진출하는 이 진출하는 건 맞는데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가느냐 중이치 드래곤즈로 가느냐 네. 여기 이것 때문에 각 언론사들이 양분화돼 가지고 네. 아니 양분화된 것도 아니고 거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가야 된다. 일본의 가장 명문팀이고 돈 많은 팀이니까 네네. 명문팀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됐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 연유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회사 대표님하고 단장님하고 다 회사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선동열의 이제 그 예, 그 일본행으로 여파로, 인해서. 예, 그 여파로.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 사표를 냈죠. 네. 근데 왜 사표를 당신이 냅니까? 그래서 저는 단장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모시는 분이 이렇게 됐으니 저도 일단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왔죠. 그러기 힘든데. 힘들었죠. 그때 당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뭐 집사람이죠, 사실. 아이들도 있어요. 애들도 어린데.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네. 김희식 감독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네, 뭐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와서
코치를 해라.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자 길로. 지도자의 길로. 예, 예. 아, 김인식 감독님이 인생에서 하는 어떤 그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김인식 감독님을 대학교 4학년 그리고 혜태 타이거즈 4년 그리고 쌍방울 레이더스 4년 그리고 두산 베어스 오비베어스 포함해서 8년. 우와. 네. 이야. 제가 김인식 감독님의 가장 애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야. 거의 뭐 두 분은 인생을 네. 거의 뭐, 예, 반 그런, 이상을 뭐 살아왔다고 네, 그런 해도 인연이 예, 반 정도를.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종길 전설도 본인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김평호 전설이 계시겠네요. 네, 있죠. 예. 네. 항상 그 야구에서의 어떤 전환점이라든가 또 어떤 그 인생에서 좀 힘들었을 때 좀 잡아줬던 분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같이 가야죠, 제가. 제가 고맙죠. 이런 후배가 있다는 게 네.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은퇴하고 자기의 그 소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한다는 게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진짜 저도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한번 여기 뭐 배우러 오는 선수들을 한번 지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선수들도 잘 가르쳐 놨고 그래서 제가 또 열정적으로 한번 하루 지도를 해줬는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매일 라면 끓이고 김치찌개 하고 밥하고 해서 제가 지금도 네. 라면을 잘 안 먹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밥만 먹다가 한 타석 2번 갔다가 2군 가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비주전 선수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고 또 그걸 어디다 또 하소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